자, 이제 과학 하겠습니다. 과학 30페이지 있습니까? 선생님, 과학은 공통만 제시했습니다. 기본교육과정 과학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번 출제가 된 문제가 있는데 공통을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본과 관련된 문제 교수학습 모형 물어요, 안 물어요? 많이 묻죠. 공통에 제시된 교수학습 봐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교육과정 지총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에 대한 명칭과 공통교육과정 지총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의 명칭이 있죠.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야. 아니, 문제의 초대나 문제의 소개, 뭔 차이입니까? 차이 없죠? 단지 번역의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거야. 선생님들 2009 기본교육과정 지총 있죠? 그게 내용이 초과정으로 설명하면 어딘지 아세요? 2007 지총과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수업 모형은 STS 그러면 STS 하나만 뭐 할까? 하나의 지총에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둬야 돼. 뭐 초과정은 어떻게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과학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교수학습 모형이나 교과 교육론 있죠. 거긴 이 유의물이 없어요. 알겠죠? 그 2탄에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는 뭐냐면 교육 과정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공통만 봐도 기본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어서 공통만 제시했습니다. 알겠죠? 기본 보는 건 본인들 선택이에요. 또 알겠죠? 공통만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시한 거고, 기출문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국수사가 공통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학과 과학 있지. 수학과 과학은 교수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국어하고 사회 있습니까? 국어사회는 뭐가 중요할까? 국어사회는 내용 체계표 있죠. 그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자, 그럼 이제 30페이지에서 좀 출제 경향과 밑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연관해 봅시다. 선생님들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하고 과학 지식의 무엇, 잠정성이 있죠. 이걸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문제 쓸 때. 그 부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칸 보십시오. 두 번째 칸에 보면 맨 위에 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문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과학 지식의 본성의 밑줄, 과학 지식의 본성, 그 다음에 현대 과학 철학의 관점의 밑줄, 현대 과학 철학의 관점, 그리고 중요한 건 비판적으로 논하시야. 뭐라? 비판적으로 논해라. 그러면 수진이의 입장은 뭔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은하와 민수 있습니까? 개구리밥 있어요. 개구리밥. 동일한 관찰 대상 맞죠?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자, 밑줄, 현대 과학 철학의 인식론적 관점의 밑줄. 이 두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현대 과학 철학의 인식론이란 말이 있습니까? 현대 과학의 인식론적 관점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구성주의 과학교육입니다. 뭘 말한다? 구성주의야. 그러면 관찰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를 구성주의 과학교육, 인식론적, 현대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최근에 과학교육론에서 가장 시험 출제가 잘 돼요. 이 부분.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공부하려면 교수학습 방법에서 몇 번이 굉장히 중요할까? 몇 번? 9번입니다. 9번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9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학윤리, 과학기술 사회의 상호 관련성, 과학적 모델의 특성, 관찰과 추리의 차이,
과학의 본성과 관련 내용을 적절한 소재로 활용하여 지도한다. 여기에 그러면 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과학의 본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학 지식, 과학 탐구, 과학 태도 못지않게 최근에 중요한 건 과학의 본성이야. 그러면 과학의 본성을 지도하려면 과학의 잠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학의 잠정성, 과학 옆에다가 지식이란 말을 적어놔. 지식. 그래서 과학 지식이 뭘까요? 잠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과학 윤리, 과학 기술의 상호 관련성, 과학적 모델 중요해요. 관찰과 추리의 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적 모델의 특성, 관찰과 추리의 차이 굉장히 임용고사에 잘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먼저 과학적 모델의 특성이 있습니까? 과학적 모델의 특성은 교육 과정 자체만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과학적 모델의 특성을 공부하려면 교수학습 방법에 나를 봐나 자료 준비 및 활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과학적 모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위에 윗단계의 기출문제 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봐봐. 대류상자 모형을 사용했다.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와 유의해야 될 점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유의 밑줄 그 다음에 무엇? 유의해야 될 점의 밑줄. 이게 과학적 모델을 묻는 문제의 가장 보편적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교수학습 방법 나의 자료 준비 및 유의점의 활용에 4번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겠죠? 왜? 흥미를 돋거나 끊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를 돋거나 흥미를 유발한단 말이 있어. 이게 무엇을 사용하는 이유입니까?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모형을 사용할 때는 모형과 실제 자연상의 무엇?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라. 이게 뭘까요? 유의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강론과 관련지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일까? 대표적인 문제가 날씨와 우리 생활 있지. 실험하는 장면을 주고 비커 벽면 바깥쪽 안쪽은 실제 자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풀려면 강론을 공부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론적인 거 말아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학적 모델의 특성은 됐죠? 그 다음에 임용고사에 잘 물어보는 게 과학의 잠정성이라고 그랬죠? 그치? 9번에서 과학의 잠정성을 선생님들 공부하려면 이건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없지만 교과 교육이나 지총 내용을 선생님들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거야. 방금 봤던 9번 쪽 9번. 9번은 아래 어디로 화살표하냐면 구성주의와 초등과학 교육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화살표하십시오. 이게 9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럼 이제 구성주의와 초등과학 교육이 있죠. 그 부분은 다시 그 옆에 무엇으로 화살표하면 될까? 무엇으로? 과학 본성의 주요 측면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쪽으로 화살표하십시오. 자, 그럼 이거 구성주의와 초등과학교육은 2007 지총에 있는 거고 과학의 본성의 주요 측면이 있습니까? 이건 2009 지총에 있는 거야. 그럼 2007 지총은 선생님들 2009 기본교육과정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2009, 2007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교과 교육론 참고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똑같은 건데 구성주의와 초등과학의 과학의 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과학의 본질에서 선생님들 구성주의 입장에서 과학은 보십시오. 과학은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학 지식은 뭐 될 수 있다? 반증될 수 있다의 밑줄. 과학 지식은 반증. 현재로는 반증되지 않는 뭐다? 잠정적 개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의 뭐야? 잠정성이야. 근데 뭐 될 수 있다? 반증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로는 반증되지 않은 잠정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적어 놓으십시오. 학생 땡땡. 학생 땡땡. 학생. 학생 땡땡한테 뭐라고 적을까? 선생님의 답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선생님의 답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아니면 어떻게 주어질까?
교과서에 제시된 정답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야. 교과서에 제시된 답과 선생님이 제시한 답이 있어. 근데 우리 모둠이 실험을 했어요. 선생님은 A라고 했어. 우리 모둠은 뭘까요? B야, B. 알겠죠? 그럼 이게 지금까지 500년 동안 밝혀지지 않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반증 사례야. 근데 뭐라고 할까? 얘들아, 지워. 선생님 말이 틀릴 리가 없잖아. B지만 뭘로 왜곡해버릴까? A로 왜곡해요. 그러면 이 애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무슨 생각? 과학 지식의 절대성이야.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과학 지식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 해야 돼? 현대 과학 철학 입장에서 비판해야 되겠지. 과학 지식은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반증 사례가 제시되면 잠정적 바뀔 수 있다는 걸 지도해야 돼. 그래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 임용고사에서 비판하라고 나옵니다. 비판. 이해하시겠죠? 이게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야. 그럼 그 옆에 바로 과학 본성의 주요 측면에 과학 지식은 잠정적이지만 오랫동안 뭐한다?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요. 과학의 본질 다시 보십시오. 디귿. 관찰은 이론 의존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객관성보다 뭐라고 그랬죠? 주관성이란 말 있죠.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관찰은 이론 의존성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본성에 보십시오. 관찰은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찰은 적어나 관찰자의 배경 지식,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적어나. 관찰은 관찰자의 배경 지식,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됐어요? 그럼 동일한 현상을 관찰했을 때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언니가 남친이 생겼어. 가정이야. 즐겁죠. 지금 웃고 있어. 아주 좋아가지고. 그럼 남친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요. 꽃 선물. 무슨 꽃을 받고 싶어? 장미꽃. 자, 오늘 수업에 제가 장미꽃을 나눠줘요. 그리고 장미꽃에 대한 관찰 결과를 발표시킵니다. 자, 언니 말해보십시오.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장미 관찰 결과. 그럼 장미꽃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야.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면 대충 그치? 관찰 결과 말해. 관찰 결과. 저 빨간색이다. 언니는요? 그렇지. 가시가 있다. 그 옆에 언니는? 먹고 싶다. 알겠죠? 동일한 장미꽃에 대한 관찰과 사람마다 다르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배경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과거에 이 언니는 장미꽃가시에 뭐 할까? 찔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잘하네. 다 같이 찔려봤습니까? 이게 바로 관찰의 뭘까요? 이론, 의존성이야. 그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과거하고 관련되겠죠. 실제 임용고사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물을 때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실험 장면이 한 개일까 두 개일까? 두 개가 나와요. 왜 실험 장면이 두 개 나오는지 아세요? 실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실험 2를 해요. 그럼 실험 2의 결과로 항상 뭐에 근거할까? 실험 1의 결과에 근거해서 실험 2도 뭐 할까?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험 1에 의한 결과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실험 2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거. 초가 타고 있어 지금. 그럼 직기병으로 뭐 했을까? 덮었어. 꺼졌죠? 왜 꺼져요? 자, 원활한 실험을 위해서 알겠죠? 초 덮었죠? 왜 꺼져? 꺼졌어. 자, 정상이라면 산소의 공급에 차단 맞죠? 이게 소화의 조건 맞습니까? 근데 이 언니는 뭐랄까?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 때문에 꺼졌다. 그러면 이게 실험 1이야. 알겠죠? 그러면 실험 2에서 뭐 할까요? 좀 더 큰 직기병 있지? 그걸 덮었어. 그땐 천천히 꺼져요. 물어봤어. 왜 천천히 꺼냐? 그렇게 뭐라고 할까? 내가 천천히 덮었잖아요. 끝까지 얘는 뭐 할까? 실험 1의 결과에 근거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관찰자의 사전 경험,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 바로 뭐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겁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한 관찰 객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뭐에 근거하면? 구성주의. 왜? 지식의 구성체는 누구다? 학생 개개인이다. 그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관찰의 뭐다? 이론. 의존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측면을 삐아제와 연관지을 때는 뭐로 잘 물어볼까? 동화예요, 동화. 인지구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네 발 달린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에는 네 발 달린 동물 개. 근데 고양이 보고도 언니는 뭐라고 그럴까? 개. 사슴 보고도 개라고요. 왜?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 네 발 달린 동물은 뭐다? 개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실제 이명상 문제로 곤충을 정의하십시오. 곤충 머리, 가슴, 배 세 부분. 그 다음에 가슴에, 세 쌍에, 다리, 네 쌍에, 두 쌍에 날개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요. 개미는 곤충이 아니야.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말해보십시오. 빨리 말해. 어? 맞아요. 왜 맞습니까? 날개가 없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개미는 날개가 없으니까 곤충이 아닐 거라고 해버립니다. 개미를 관찰했죠. 곤충이 아니야. 물어봤어. 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선생님 얘는 뭐가 없잖아요. 날개가 없잖아요 라고 했죠. 그치? 이게 실제 임용사 문제예요. 이건 선생님들 그러면 얘 머릿속에 곤충의 개념이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날개야. 그러나 날개는 곤충의 결정적 속성이 아니에요. 다리하고 뭘까? 세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야. 곤충이 아니야. 근데 얘는 거미를 뭐라고 생각하겠다? 곤충이라고 착각해버리겠죠. 이걸 가지고 지총해서 동화했지, 동화. 동화 조절 있죠. 그거고 방금 봐봐. 개미를 관찰했지. 개미가 곤충이 아닌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 설명하라고 그랬지. 관찰 현상에 대한 부연 설명. 관찰과 추리를 구분하는 거 있죠. 이렇게도 최근에 시험에 많이 물었어요. 자, 그러면 동화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조절이 잘 나올까? 동화가 훨씬 잘 나와요. 과학에서. 왜 그럴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어떻게 바뀌게 할래요? 흔들어 줄 거야? 바뀌어 할 거야? 이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른쪽 맨 옆에 봐봐.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포스너 있어요, 없어요? 이 포스너라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포스너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선생님 잘 물어봅니다. 이해하시겠죠? 개념 변화 수업 모형 같이 봐야 돼. 선생님 일단 그러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선지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잘 안 바뀐다고 그랬지? 그러면 애들은 머릿속에 뭘 보유하고 있어? 오개념. 이 오개념을 어떻게 과학 개념으로 바뀔 것인가 연구한 사람이 가장 오른쪽에 제시된 포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스너가 제시한 개념 변화 이 조건 있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드라이버라는 사람이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을 제시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 포스너가 제시한 개념 변화의 네 가지 조건의 첫 번째 무엇? 현재의 개념의 불만족. 두 번째, 새 개념은 지적으로 이해되고 새 개념은 그럴듯하고 새 개념은 무엇? 유용해야 된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개념에 대한 무엇? 불만족. 이것도 요번 초등 임용고사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잘 나오냐면 다시 두 번째 가는 맨 밑에 구성주의 초등과학 교육의 선생님들 과학과 교수학습 있습니까? 일단 학생 위주의 수업 중요한 말이고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사는 무엇? 동기유발자 안내자 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행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업 전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었죠.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2016년 초과정에 나왔던 문제야. 그게 두 번째 칸의 밑에 보십시오. 출제 경향 두 번째 칸의 밑에 있습니까? 선생님 밑에 보시면 불을 끄기 위해서 몇 줄? 불을 끄기 위해서 몇 줄? 그러니까 불을 끈다는 거죠.
자, 불을 끈다는 건 두 자라면 뭘까요? 소화의 소화. 그러니까 뭐의 조건을 공부할까? 소화의 조건을 공부합니다. 소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소화의 조건 밑줄. 소화의 조건을 공부하려면 연소의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연소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연소의 조건. 자, 탈물질, 과학 지식에서 처음부터 탈물질,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딱 적어봐. 그게 뭐의 조건? 연소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소화의 조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연소의 조건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소화의 조건이에요. 이게 과학적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게 뭐가 될 수 있어? 5개념이에요. 그쵸? 그럼 얘에게 소화의 조건을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밑줄. 이산화탄소 대신에 뭘 제시했습니까? 헬륨 기초로 불을 끄는 동영상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뭘 느껴야 되지? 그렇지. 현재의 개념에 뭐 해야 돼? 불만족을 야기시켜야 되겠죠? 이게 초등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면서 충분히 과학 지식을 동반할 수 있죠. 기출됐지만 그러면 가장 쉬운 예 두 가지 물어볼까요? 촛불을 끌 때 후 불어요. 삼시세끼에 보면 불 빛 필 때 애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애들은 아니지. 그 오빠들 바람하고 아니면 후 불고 있지.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촛불을 끌 때 후 부는 것은 소화의 조건에서 뭘까? 탈물질을 제거하는 거. 왜요? 언니 왜요? 왜? 그냥 부담 갖고 대답하십시오. 초는 뭐가 타는 거야, 선생님들? 파라펜 있지? 파라펜이 침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화됩니다. 이 기화된 파라펜이 타는 거야. 후 불어보면 뭐 할까? 날아가 버립니다. 탈물질 제거야. 근데 불 피울 때 후 불러요. 왜요? 그건 공기야, 공기. 이해하시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도 올해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관찰과 추리의 차이도 선생님 중요하겠죠? 뭐가 뭐의 차이? 관찰과 추리. 자, 그게 오른쪽 맨 위에 네 번째 보실래요? 무엇과 무엇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은 A한 것을 해석하고 뭐하더라?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지. 추리는 뭐한 것을, 관찰한 것을 설명하고 뭐한다? 해석한다. 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왔을 때 개미가 곤충이냐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개미는 곤충이 아니다. 왜? 날개가 없기 때문에. 개미를 관찰했는데 개미가 곤충이 아닌 이유를 잘못 뭐하고 있을까?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무엇과 뭘 구분해라. 관찰과 추리는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관찰과 추리를 잘 물어보냐면 과학의 본성에서 관찰과 추리를 명시했어 안 했어? 차이를 명시해놨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나왔을까? 추리 났어. 추리. 올해 2016년도 있습니까? 그 문제가 추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칸에 밑에 봐봐. 정리 단계에서 실험 결과의 기억으로부터 결론 무엇? 니은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한 기초 탐구 과정의 밑줄, 그리고 그렇게 쓴 이유를 온도와 열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문제 있습니까? 선생님 이거야. 예를 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났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지근해진다. 자, 그치? 그러니까 뜨거운 건 어떻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요. 차가운 건 온도가 올라가. 여기까지 뭘까? 관찰 사실이야. 자, 왜 이런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열의 이동이 온도의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추리. 알겠죠? 그래서 이번 임용고사 문제가 추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리가 나오면
추리하고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예상이에요. 예상. 알겠죠? 그러니까 예상이라는 건 뭘까? 예상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십시오. 설명. 거기 나와 있네. 탐구 과정에 나와 있는 예상. 관찰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규칙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미리 뭐하더라? 판단한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초해서 미지의 사실을 예측하는 거야. 이게 예상이야. 근데 예상은 내삽이 있고 외삽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 내삽이 뭘까? 내삽. 측정치 사이의 값을 예측하는 거고 외삽은 측정치 밖의 값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의 날씨를 관찰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외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삽, 외삽을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박사님들, 관찰, 예상, 추리를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교수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지. 관찰 전에 예상하고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설명해야 되니까 POE 모형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무슨 모형 잘 물어본다? POE. 꼭 기억하십시오. POE. 자, 지금까지 한 건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 알겠죠? 그래서 과학의 본성은 굉장히 임용고사에 출제가 잘 되고 있고 교수학습 방법 몇 번에 나와 있다? 9번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시험 출제가 또 잘 되는 부분 봐야 돼. 뭐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될까요? 라입니다. 라. 라에 뭐가 나와요? 실험 실습 지도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라의 실험 실습 지도야. 실험 실습 지도에서 1번부터 7번 있습니까? 여기서 일단 뭐가 중요할까요? 3번. 화학약품 있습니까? 요건 나와버렸죠. 산과 염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게 4번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에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보다는 자 밑줄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 그럼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살펴보면 될까요? 어디로? 구성주의 초등과학에 2번에 과학의 교수학습 있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1번으로 살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살펴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이라는 것은 무슨 관점에 부합하다? 구성주의 과학교육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이 임용고사에 출제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칸에 그 두 번째 보실래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럼 거기에 나의 수업 과정에 사용하는 실험하는 방식은 자, 밑줄. 학생들의 능동적인 과학 지식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능동적인 과학 지식 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성주의 과학 교육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거나 구성주의. 선생님 그러면 또 그 밑에 봐봐.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 유도에 적합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이게 각각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에 적합하다 그랬지. 여기도 학생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이라는 건 뭘 말해? 구성주의야. 자, 어찌됐든 두 문제를 다 어떤 관점에서 알아보는 거야? 구성주의라는 관점에서 두 문제를 푸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나의 수업 과정이 왜 과학 지식의 능동적 구성에 적합하지 않는가로 그랬지? 그럼 나의 수업 과정이 몇 줄? 나의 수업 과정. 나의 수업 과정은 그 밑에 어떤 말로 살펴보면 될까요? 확인 실험으로 살펴하십시오. 두 문제가 같은 문제. 뭐다? 확인 실험.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그것들은 확인 실험이라고 그랬죠? 확인 실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걔네들은
누구 중심일까요? 그렇지. 교사 중심. 그러면 교사 중심이란 말을 생각해 보고 또 탐색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복습도 할 겸 거기다가 선생님들 탐색이지. 탐색이 들어있는 단계가 들어있는 수업 모형은 뭐가 있어요? 순환학습. 그 다음에 오이. 그쵸? 공부 많이 했네. 자, 그럼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뭘 적어 놓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순환학습의 3단계 적어봐. 순환학습 3단계.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오이 모형을 적어놔야 돼. 순환학습의 3단계하고 뭐하고 오이 모형을 한번 각자 적어보십시오. 순환의 3단계. 그걸 못 적으면 돼야 안 돼요? 못 적을 수도 있지 뭐. 첫 번째 무엇? 탐색. 두 번째 뭘까요? 개념 도입. 세 번째 개념 적용이라고 적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수업 모형이다? 순환학습이야. 알겠죠? 그럼 이제 순환학습이 어떻게 오이로 확장 변형되는가를 봐야 돼. 그럼 제일 처음에 탐색에서 탐색이 선생님들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탐색이 참여와 뭘로? 탐색입니다. 왜 선생님 이걸 제가 직접 적으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오이 모형을 설명하는 방법 보면요. 참여와 탐색은 무슨 원리의 근거라고 그랬을까? 이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주의 원리의 근거에서 탐색을 무엇감으로 나눴다? 참여와 탐색으로 나누었다는 거야. 그러면 참여와 탐색에서는 누구의?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탐색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문제 봐봐. 탐색 단계의 확인 실험이란 말 있습니까? 누구 중심 확인 실험이야?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은 능동적인 의미수정 유도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탐색 단계에서의 실험은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돼? 그렇지.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능동적으로 애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봐봐. 나의 수업 과정에서의 실험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개 과학과 기출문제 있죠. 과학과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 나의 수업 과정이란 말 있습니까? 거기에서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다 적어봐. 뭐라고 적냐면 설명한다, 소개한다, 설명한다, 소개한다, 뭐 관찰하도록 한다, 관찰하도록 한다, 확인하도록 한다. 적어볼래요? 되게 실험 과정 속에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소개한다, 설명한다, 관찰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 확인하도록 한다. 되게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서술어가. 그러면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주어가 다 뭘까요? 교사야. 이게 다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직급에 적합하지 않죠. 왜? 교사 중심의 확인 실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 이게 바로 쌤들 구성주의 관점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실험 실습 시도에서 4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오늘 집에 가면 하실 일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출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반복된 기출문제를 다른 문제로 인식합니다. 꼭 이렇게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그럼 정말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 시험의 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쌤들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다 학습지도 방법에서 3번 중요합니다. 기초탐구과정 그 다음에 무엇? 통합탐구과정 학습내용과 관련지어 지도한단 말이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럼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초와 그 다음에 무엇? 통합탐구과정을 명시했죠. 그치? 그러면 이것은 세 번째 칸에 제가 탐구과정 기초와 통합탐구과정을 별도로 명시했죠. 선생님 초특 문제에서 변인통제 최근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었죠. 초특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교육과정에서 나올 때에는 과거의 문제는 기본교육과정의 성격에 제시된 탐구과정의 기초에서 쓰라고 그래요. 그럼 기본교육과정 성격에는 뭐만 나와 있을까? 기초탐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 분류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문제 선생님들 양달, 응달에서 뭐하기? 온도 측정하기 가설검증 나왔었죠. 그랬을 때 변이통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특에서도 기초하고 통합 둘 다 물어봐요. 그러면 기초탐구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관찰, 예상, 추리야. 통합탐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변인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들 변인통제는 거기 봐봐. 실험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 자 밑줄 독립변인. 나머지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건 뭘까? 통제변인. 그럼 독립변인과 그 다음에 무엇? 통제변인 잘 물어보죠. 독립변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조작변인 또는 무엇? 조절변인.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됐어요. 선생님들. 변인은 독립변인이 있고 뭐가 있을까? 종속변인이 있어요. 그럼 독립변인에서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자극을 제공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자극을 받아 변화하는 게 뭐야? 종속이죠. 이 자극 위에 나머지 자극은 뭐야 돼? 통제. 이걸 통제변인 그러지. 그럼 자극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변인 그래? 조작변인, 조절변인 그래요. 그럼 선생님 조절이죠. 그럼 이거 선생님들 한쪽은 주지 않지. 나머지는 통제하죠. 그래서 실험군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을까? 대조군. 이렇게 나눠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인 통제하면 조작변인, 통제변인, 그 다음에 무엇? 종속변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변인 통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잘 나오는 게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가설은 잠정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돼. 잠정적이고 뭐다? 검증 가능한 가설입니다. 해석, 견해 도출, 일반화 나와 있고.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뭐가 뭐는 기초하고 통합 탐구 과정은 매년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선생님 과학의 본성, 구성주의, 기초 통합이 매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수업 모형이 뭐가 될까? 플러스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 단 맨 위에 문제 보실래요? 과학과의 4가지 목표 중 활동 4와 관련된 걸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찾았습니까? 이 문제가 STS입니다. 이게 STS 문제로 초등에 나왔거든요. 근데 초특이 최근에 STS가 훨씬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계절별 날씨 있죠. 날씨와 우리 생활 있죠. 그럼 날씨와 우리 생활은 여름과 겨울의 공기덩어리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는가 그것도 쓰라 그랬죠. 그리고 왜 이 부분이 STS로 적합하는가 그리고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을 물었어요. 날씨와 우리 생활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생활 직결돼야 한대요. 대표적인 올여름이죠. 올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웠잖아요. 전기요금이제. 그러면 실과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될까? 실과에서 전기 아껴 쓰기 있죠. 웃을 일이 아니야. 실제 몇 년 전 실과에서 에너지 그 효율 소비 등급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기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선생님들 전기전자 나왔단 말이에요. 초특의 실과의 선생님들 전기전자 나온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스위치 조작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에너지 교육과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같이 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에서는 결국은 날씨와 우리 생활이야. 직결돼야 한대요. 직결되죠. 지금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날씨 때문에 불안합니다. 근데 자기 집이 부산. 부산도 분산 없어요? 부산? 다 서울이야? 안 믿깁니다. 자, 부산 사람들은 최근에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지진과 우리 생활이야. 그러니까 다 STS에 관련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과학과의 목표와 연관지어 쓰는 거거든. 그럼 목표의 라를 봐라. 과학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식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목표에 라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활동사와 관련된 걸 쓰라고 그랬지.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 선생님들이 목표 라 옆에다가 STS 수업 모형 절차를 적어 놓으십시오. STS 수업 모형 절차. 저는 초등교육까지 있는 걸로 할게요. 문제 소개. 그냥 초대도 맞아. 초대도 소개든 초대든. 그 다음 두 번째 탐색. 세 번째 설명 및 해결 방안 제시.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 실행이 돼도 실행 또는 실천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나 날씨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대안을 일상생활에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되겠지. 실천해야 되겠죠. 이게 뭐의 관계를 인식한다. 과학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식한다는 측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나왔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어. 여기에 목표 있어. 목표는 가장 오른쪽에 제시된 무엇으로 화살표하냐면 평가로 화살. 평가. 목표는 뭘로? 평가. 초등교육과정, 초특 둘 다 뭐 나온지 아세요? 평가 영역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의 평가 영역은 목표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일관성 맞죠? 그래서 목표를 보십시오. 선생님, 목표의 가를 보면 기본 개념의 밑줄, 나에 보면 과학의 과학적으로 탐구의 밑줄 다 있습니까? 태도의 밑줄, 과학적으로 하는 태도. 그러면 가나 다 있죠? 이 가나다가 평가라고 보십시오. 평가. 가로 1번이 뭐가 될까?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 있습니까? 이게 과학 지식 맞죠? 2번이 뭐 탐구활동 수행 능력, 이를 일상생활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뭐가 될까? 과학 탐구. 3번 흥미, 가치인식, 적극 협동성, 태도. 이게 과학 태도입니다. 과학은 평가 문항이 제시되면요, 어떻게 시험에 물어볼까요? 이게 과학 지식이냐 과학 탐구냐 과학 태도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과학과에 이런 과학 지식, 과학 탐구에서 과학 태도, 그럼 과학 탐구의 탐구 수행 능력이라든가 활용력이란 말 있습니까? 이런 걸 평가하려면 밑에 평가 방법에서 뭐가 중요할까? 실기 검사 해봐야 되겠죠. 실기 검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올해 임용고사 문제 스타일이야. 그 위에 가보실래요? 바로 위에 수행평가 실시하는데 밑줄 실험기구 조작, 주어진 과정에 따른 실험 수행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이거야. 과학이니까 실험 수행력을 물었지. 똑같은 문제. 체육과라면 뭘 물을까? 운동 수행 능력을 물어봐야 돼. 그러면 운동 수행력의 변화를 알아보려면 과거의 운동 수행 장면을 녹화해야 되겠지. 그리고 최근의 수행 장면을 뭐 할까? 녹화해서 뭘 봐야 될까? 운동 수행 능력 변화의 정도를 봐야 되겠죠. 이게 올해 초과정 체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 수행 능력, 실험 수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뭐에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보려면 과학과에서는 무슨 평가한다? 실기평가한다. 그 말이야. 됐어요? 자,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좀 전에 과학의 본성, 개념 변화와 관련지어서 5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키라고 그랬죠.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세 번째 칸 보실래요? 세 번째 칸의 맨 위에 물이 기하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무게도 뭐하더라? 늘어난다. 자, 부피의 밑줄, 무게의 밑줄. 그 다음에 또 물이 증발하는 완전히 사라진다의 밑줄. 일단은 부피와 무게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죠. 이런 걸 주고 오른쪽 5개념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맨 오른쪽 5개념 특징이 있으면 5개념 특징 뭐가 될까? 미분화된 개념이 되겠죠. 얘 첫 번째는 나왔죠. 두 번째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안 보이면 사라진다. 뭐가 될까? 현상 중립적 사고. 설탕이 용해되면 사라졌다. 물이 증발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5개념의 특징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수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 번째 칸에 탐구과정, 구성주의 초등교육, 과학의 본성, 포스노, 5개념의 특징, 지도서 총론 내용을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과학 선생님들 한 장이지만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과학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이 임용고사에 굉장히 뭐예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자료 준비 및 활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가로 1번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로 1번 보십시오. 오늘 배추인나비 한 사리를 공부해야 돼. 근데 배추인나비가 알 채집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한 사리 과정이 비슷한 다른 걸로 뭐 해야 돼? 대체해야 되겠지. 그게 1번이에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되는 자료나 활동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이것도 과거에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나온 건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의 학습 지도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과거에 아주 과거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가 8번입니다. 무슨 질문? 개방형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로에서 확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도 과거에 물어봤어요. 뭐 지구에 뭐 석유가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있어 없어? 없죠. 확산적 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거에 나왔던 게 평가에서 평가 도구 개발했습니까? 거기서 뭐 나왔냐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공동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 활용한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까지가 과학의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무엇을 커버할 수 있어요? 기본을 커버할 수 있어서 공통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